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대구 신천지교회 참석자가 있어 당국이 비상입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3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 인접한 경남 자치단체들도 비상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의 방역을 강화하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이 추진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업 결합 심사가 길어져 대우조선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명예퇴직과 관련해 창원시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고용상황 대응 TF팀을 꾸려 실직자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경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 신천지교회 참석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경남의 방역망이 뚫리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은 경남에서 대구 신천지교회에 다녀온 2명을 어제 새벽 자가 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은 수퍼 전파자로 알려진 31번의 확진자의 접촉자로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의심 환자의 접촉자로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만일에 대비해 자가 격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31번 확진자의 접촉자가 양성이 나올 것에 대비해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최대한의 초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의 신천지 교회 신도가 2천여 명에 달해 다른 도민들의 접촉이나 확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확진자들과의 접촉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다보고 지금부터 좀 상황 관리를 당분간 엄중하게. 지난주 확진자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도민들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당부했던 경상남도는 3.1절 기념식을 비롯해 각종 행사 개최 여부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도 다시 초비상입니다. 다음 주에 교육청 도서관 26곳과 개학을 앞둔 유치원과 초중고 1,600여 곳을 방역할 예정입니다. 아이들 손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하고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학교가 좀 최선을 다해서. 감염 경로와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청정 지역이던 경남의 방역망이 뚫리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인접한 지역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경북으로 가는 시외버스 터미널의 방역을 강화하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창군 시외버스 터미널. 대구 경북과 서울 등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손 소독과 체온 확인을 안내합니다. 자, 잠시만요. 저희 내리시면은 저희들 보건소 직원들이 체온 측정을 할 거거든요. 체온 측정하시고 손 소독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3교대로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합니다. 승객들이 타고 온 차량 내부 소독은 기본이고 터미널 주변도 수시로 방역합니다. 각 지자체들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알리고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합천군 시외버스 터미널에도 코로나 현장 대응소가 설치됐습니다. 대구 경북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택시 운전기사들은 수시로 택시에 소독제를 뿌립니다. 우리 합천도 지금 대구 경북 쪽에 가까우니까 지역이 너무 가까우니까 경각심을 갖고 기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과 창녕, 남지, 거창 도서관은 이달 말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의 코로나 감염 문의나 선별진료소 방문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3 내지 5명 정도가 방문을 하셨는데 대구에 확진 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한 13명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1339 콜센터나 보건당국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경남 지역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공기는 약간 쌀쌀하지만 낮 기온이 평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나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4도, 진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경남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이 비는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5mm 미만, 남해안 지역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1도, 함안 영하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6도, 양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2도, 산청 영하 2도, 사천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사천 15도, 합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좁혀진 일교차는 휴일인 모레 다시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이 추진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31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전격적으로 현대중공업과 합병이 추진됐고 2달여 만에 지주회사 설립까지 마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인 찾기와 조선산업 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민영화 추진 계획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독과점을 살펴보는 기업 결합 심사가 지난해 7월 시작됐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의 결합심사 대상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카자흐스탄만 찬성 의견을 냈을 뿐 EU와 중국, 일본 등 나머지 국가는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EU는 독과점에 우려가 있다며 심층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공정위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매각이 잘못됐다라는 증명하는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공정위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시점에서는 다시 매각을 불허하는.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조선업 구조조정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했던 일본이 두 회사 합병건도 소송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송 자체엔 큰 의미는 없지만 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해까지 합병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올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단골 수주선이 많은 대우조선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우조선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만 45세 이상 직원 2,0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자 창원시가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창원시는 정부의 성선구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가스터빈 등 신성장 동력 육성 지원을, 두산중공업 측엔 퇴직 인력의 최소화를 요청했으며 시 자체적으로 고용 상황 대응 TF팀을 구성해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물량 감소를 이유로 기존 2교대에서 1교대로 근무 체계 변경을 준비했던 한국GM 창원 공장이 노사 합의를 거쳐 1교대 근무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 1,700여 명은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근무합니다. 한국GM은 1교대 전환으로 전기료를 비롯해 공장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이 3.15 의거 60주년을 맞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문화가 소식들 김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이 새로운 시의 시대라는 주제로 7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3.15 의거 60주년 기념전을 오는 5월 17일까지 엽니다. 전시는 단순히 3.15라는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미처 드러나지 못한 원초적 동기나 실체가 무엇인지,
그 파장은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작동하고 있는지 미술로 사유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민이 직접 마을 문화와 교육, 공간 조성을 추진해 지역 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 2020 문화우물 사업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합니다. 2014년부터 경남 고유 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200개 마을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40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당 600만 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이 무용과 뮤지컬, 클래식, 연극을 비롯해 12편의 기획 공연으로 구성된 올 상반기 시즌 패키지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티켓은 원하는 공연을 묶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5편 이상 구매 땐 30% 할인을 내주는 형식이며 5에서 10%를 중복 할인하는 조기 예매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상남도와 B&K 경남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15억 원,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25억 원을 특별 출연하는 등 모두 600억 원 규모의 보증자금을 다음 달 중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경남FC와 사랑의 골 적립펀드 조성과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펀드는 경남FC 홈경기 때 한 골에 100만 원씩 NH농협이 적립하는 것으로 기부 의사가 있는 기관이나 개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협과 경남FC는 또 시즌이 끝나면 소외계층을 찾아 재능 기부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진주시 지편면 33번 국도 봉강터널 인근에 있던 벤츠 차량에서 불이 나 운전자 34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는데 경찰은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히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이 자선 벼룩시장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손소독제 95병을 만들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약대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손소독제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직접 만들어 기부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기여한다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남해 우수식 재료 학교급식 직거래 공급 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남해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사천시 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사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창녕군지회 총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창녕군지회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나무시장 개장식이 오늘 오전 11시 김해시 산린조합 나무전시 판매장에서 열립니다. 대한한돈협회 함양군 지부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함양체류형 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산청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차량을 지난해보다 15대 증가한 39대로 늘렸습니다. 민간에는 승용차 30대와 화물용 전기차 5대가 지원되며 승용 전기차는 최대 1,62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거제시가 4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행정타운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륙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와 대륙산업개발이 다음 달 2일까지 세부 협의를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면 늦어도 상반기 중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시가 머무는 관광을 위해 진해구 남포유원지 내 2곳과 행암지역 일대에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숙박시설 유치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국내 리조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어 올 상반기쯤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윤성관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이 진주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과 미혼모와 미혼부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해
진주시와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실내 빙상장을 건립하자는 정인후 의원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실내 빙상장을 건립할 경우 400억 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며 투자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야외 빙상장 운영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